다음은 김명배 이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사이언스 본부 맡고 있는 김명배 이사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제조사의 또 관심사 중에 하나인 자산 수명 예측을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분포 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포에 대한 이해와 분포 추정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조산업에서의 자산 수명 예측이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IBM의 SPSS 모델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분포 추정 과정을 간단하게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포 추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 추정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의 이해 측면인데요. 먼저 분석할 데이터가 어떤 확률 변수로부터 실현된 표본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분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해당 변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분포 피팅 혹은 분포 추정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실제 본질의 값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특정 분포 기반으로 난수를 생성시켜서 표본을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확률 변수 값에 대한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다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실험 결과에 따라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실수값 하나를 대응시킨 그러한 변수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률 변수의 이런 조합으로 혹은 확률 변수 하나의 값에 생기는 발생할 확률의 값의 분포를 표현한 것이 바로 확률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확률이 이제 어디에 어느 정도 분포되었는지를 수학적으로 명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확률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는 이제 PDF와 CDF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누적 분포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누적 분포 함수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CDF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연속형 확률 변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어떤 관역 같은 이런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스몰 a 일종의 하나의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확률은 사실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속형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라지 a처럼 어떠한 면적, 어떠한 구간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면적 혹은 구간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누적 분포 함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의 경우에 구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실수 a까지에 대한 확률을 표현한 그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 라지 a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면적의 각도가 직각이라고 했을 때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0.25, 25%의 확률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떤 특정 확률 변수 값이 다른 어떤 확률 변수 값보다 더 자주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PDF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아랫부분에 표현된 분포가 확률 밀도 함수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Y축은 확률 값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의 밀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1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 값의 발생 정도가
X2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발생 정도보다 더 높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X1부터 X2 구간에 해당하는 발생 확률은 바로 그 누적 그 분포 함수에서 라지 F X2에서 라지 F X1의 값을 뺀 그 차이 값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포 추정을 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포 추정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런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떠한 연속형 그 확률 변수가 어떤 연속형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든지 우리가 그 보험사의 손해율 같은 정보는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든지 등과 같은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분포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분포의 모양을 확정짓기 위한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포를 가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포를 적합해보고 어떤 적합도라고 하는 기준, 우리가 약속한 그 기준에 따라서 가장 적합도가 좋은 분포를 따른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우측에 보시는 간단한 표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우리가 데모를 보여드릴 IBM SPSS 모델러라고 하는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를 보시면 분포 별로 예를 들면 Y불 분포다라고 하면 그 형태 모수와 척도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분포별로 적합도 통계량이라고 하는 수치를 계산해 줌으로써 적합도가 가장 좋은 그런 분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특정 연구에 의해서 검증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대략의 어떠한 분포를 따를 것 같다라는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분포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변수값이 0 또는 1인 이런 이분형인 경우에는 베르누이 분포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범주값을 갖는 다항형인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 분포라고 하는 분포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제 베타 분포를 따른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0을 포함한 양수로 구성이 된 그런 변수의 경우에는 로그 정규 분포라든지 감마 분포, 그다음 포화성 분포, Y불 분포 등이 적합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 사이의 실수인 경우에는 정규 분포, 그 다음에 T 분포, 호시 분포 등을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모수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포를 가정하고 분포의 모양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모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의 모양을 확정짓기 위한 모수 추정 과정이 필요한데요. 분포의 모양을 확정하는 모수의 값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그 모수 값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모수 추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수 추정 방법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멘트 방법이나 최대 가능도 추정법, 그리고 베이즈 추정법 이런 3가지 정도의 추정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커널 함수를 이용한 일종의 머신러닝 접근법을 이용을 해서 추정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산업에서의 자산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비 자산의 수명 예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경영 환경에 어떤 좀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비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원가 구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판단 기준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인더스트리에 따라서는 법적 규제 강화도 좀 발생을 하게 됐고요. 결정적으로 그 자산 관리의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그런 니즈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자산 성능 평가 시스템의 데이터 체계 구축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어떤 설비의 그 생애 주기 혹은 상태 모니터링, 교체 투자 효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로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그 설비 교체에 대한 시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가 언제 어느 시점에 교체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비 운영을 위한 예산의 어떤 편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산정의 근거가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니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자산 수명 예측이 주로 이제 필요로 하는 주요 산업을 좀 살펴보면 설비 자산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도가 특별히 좀 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전력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석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업종도 해당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난방, 그다음에 중장비, 수도, 고층 건물 등의 이런 설비 등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주로 그 중장기 교체 주기, 그래서 좀 예측하기 어렵거나 그런 설비들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비 그 수명을 예측을 한 다음에는 이제 최종 리스크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리스크를 판단하는 그 리스크에 해당하는 여러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통계적인 그 분포를 이용을 해서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설비의 그 품질 상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내외부의 그 요인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설비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이 그 리스크를 판단하는 그런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통계적 수명 예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신뢰성 분석, 신뢰성 고항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또는 그 부품이나 그런 설비 부품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특정 시간까지 고장 없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 확률을 신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고장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내게 되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뢰도를 RT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CDF의 T 시점 이상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 이상 유지될 가능성, 확률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1-CDF를 표현하는 라지 F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T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CDF와 PDF를 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 시점 T까지의 고장이 없다가 그 다음 시점에 바로 고장날 그런 순간 고장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고장률을 안다는 것은 해당 설비, 해당 제품의 수명을 언제 고장날 건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고장률 함수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분포의 CDF와 PDF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포를 추정하는 수명과 관련된 데이터에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정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통계적 수명 예측에서 대부분의 그 설비들을 가지고 분포를 추정을 할 때 대부분 와이블 분포를 따른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블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수 분포를 보다 일반화시켜서 여러 다양한 확률 분포 형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그 분포 모양들 보시면 가로 안에 이제 각각의 모수, 추정되는 모수들에 따라서 분포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그 수명과 관련된 그 분포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마나 지수 분포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설비의 수명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분포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이블 분포의 모수는 척도 모수와 형상 모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가지의 모수를 갖는 분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분포를 추정하는 과정을 IBM SPSS 모델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이 모델러에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분포를 가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확장 변환이라고 하는 노드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분포를 피팅해보고 모수를 추정한 다음에 적합도를 평가해서 최종 분포를 확정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능으로 시뮬레이션 적합이라고 하는 노드와 KDE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노드를 활용해서 분포를 적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모델러를 활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지금 보시는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SPSS 모델러라고 하는 IBM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바탕에 이런 캔버스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노드들을 위치시키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스트림을 좀 구성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란 그 노드를 보시면 데이터를 최초로 읽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수명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읽은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를 한 10건 정도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중에 타임이라고 하는 필드가 수명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령 뭐 예를 들면 개월 수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설비는 177개월 정도가 운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fail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그 설비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0으로 코딩된 경우에는 아직 운영 중인지에 대한 절단된 여부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설정을 해준 것이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어그리게이트 노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건수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가 10만 개 정도가 지금 생성된 그런 샘플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 로드를 연결하면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전 건의 데이터를 모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맨 밑으로 내려보면 10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타임이라는 그 수명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양의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 노드를 이용을 해서 타임이란 변수 필드를 설정을 해주고 빈의 개수를 한 100개 정도로 설정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타임이라는 변수가 분포하고 있는 그 분포의 모양을 이렇게 그래프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약간 정규 분포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분포다라는 정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하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노드가 시뮬레이션 적합과 KDE 시뮬레이션이라는 노드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미리 실행을 시켜서 그런데요. 요 노드를 연결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 타임이란 변수의 분포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분포를 피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노드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와이블 분포를 따른다라는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파라미터 두 개를 이렇게 추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수점짜리가 굉장히 긴데요. 첫 번째 모수는 177.8이라는 값이 추정이 됐고, 두 번째 모수는 15.48 정도의 값이 추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베타 분포부터 와이블 분포까지 적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적합도 통계량을 보시면 와이블 분포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면서 적합도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이용을 하면 와이블 분포를 따른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KD 시뮬레이션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명명해 준다기보다는 분포 모양 자체의 형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역시 이 노드가 추가로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표본이라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약 한 10만 개 정도 생성해 달라라는 옵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해당 분포를 따르는 값들을 난수를 생성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노드를 실행을 해보면 약 한 10만 개 정도의 난수를 생성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KD 방법도 마찬가지로 난수를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네, 어떤 분포인지를 확정한 경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옵션에서 선택한 것처럼 1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10,000건 정도로 저희가 세팅을 했군요. 10,000건 정도의 데이터를 출력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동일하게 10만 건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 두 가지 난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데이터들을 합친 다음에 분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 분포를 볼 수 있는 박스 플롯을 그린 모습입니다. 약간의 뭐 최대값과 뭐 특이치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중앙값을 표현하는 요 가운데 선 위치와 요 박스 25%와 75% 위치 뭐 이런 위치들은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를 확정 짓고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과 데이터 자체의 그 분포 모양 기반으로 난수를 생성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난수는 각각의 이제 그래프 노드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분포를 그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우리가 어떤 분포를 확정 지었을 때, 즉 이 첫 번째 시뮬레이션 적합 결과에서 봤던 것처럼 와이블 분포가 적합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확장 변환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 확장 변환 노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이썬은 이 스팟 기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단의 데이터들이나 그 활용할 생성할 변수들을 사전에 스팟과 연결을 통해서 정의를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중요한 파이썬의 그 라이브러리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t underbar wible underbar to p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피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팅된 결과를 다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런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인풋으로 받은 데이터가 10만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변수로 지정해 준 알파 값과 베타 값, 즉 와이블 분포의 그 모수가 되겠습니다.
그 모수값의 최대값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정된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그 시뮬레이션 적합에서 와이블 분포에서 추정된 알파 값, 그 모수 값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IBM SPSS 모델러를 이용한 분포 피팅 하는 데모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델러 소프트웨어에서 R코드 사용은 지원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그 아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확장 변환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R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파이썬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코드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R에서 지원하는 패키지들만 추가로 설치가 되면 그 R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들을 똑같이 실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델러의 오토 머신러닝 기능도 지원하나요? 네, 그 오토 ML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모델링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모델링에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검증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기법들의 알고리즘들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자동 분류자, 자동 숫자라고 하는 노드가 그 오토 ML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면 고급이란 탭을 가게 되면 우리가 분류하는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박스 체크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노드를 적절한 데이터에 연결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알고리즘들이 모두 실행이 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해 줌으로써 앙상블 형태나 혹은 챔피언 모델 형태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